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애고수TV 손미정입니다.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사연입니다. 40대 중반의 이혼남인 남자 사장의 여직원 엔조이 스토리입니다. 남자는 기업체 사은품 특판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한 지 20년이 넘었고요. 초창기에는 직원들도 꽤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직원들이 하나, 둘 그만두게 되었고요. 현재는 여직원 한 명만 딸랑 있습니다. 말로는 경기가 어려워서라고 말을 하는데 뭔가 수상적인 구석이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20평짜리 사무실이 있는데요. 창고를 두고 여직원 한 명만 근무합니다. 이 남자 사장은 여직원 구할 때 엄청 신경을 쓰는데요. 평균 10명 이상의 면접을 봅니다. 급여는 여직원의 경력과 무관하고요. 자기 마음에 들면 급여를 300만 원이나 줍니다. 조그만 회사니까 사실 회계 처리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무보조원 일인데도 급여를 300만 원씩이나 준다고 하니 오겠다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그럼 이 남자 사장이 왜 여직원 한 명만 딸랑 채용을 하는 것인지, 이 작은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6년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때는 남자 직원 2명하고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여직원이 사장하고 그 집 방향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사장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이 여직원을 매일 출퇴근을 시켜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직원이 이 사장의 첫 번째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고요. 노처녀였는데요. 둘은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같이 출퇴근하면서 속에 있는 자기 얘기들도 하고 술도 한잔 할 정도로 친숙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사장하고 직원 사이였는데도 서로 반말을 할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은 퇴근 후에 누가 먼저 가자고 할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갑니다. 미친 듯이 뒹굴면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애인 사이가 됩니다. 직원들이 없을 때 서로 진한 스킨십도 하고 심지어 사무실에서 섹스까지 즐깁니다. 이렇다 보니 이 작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눈치를 못 채겠습니까? 당연히 곧바로 눈치채게 되죠. 그러다 보니 사장과 여직원의 관계를 직원들이 알고 회사 분위기는 이상해지고 남자 직원 두 사람이 여기는 내가 근무할 곳이 못 된다 라고 하면서 퇴사를 해버립니다. 근데 사장은요, 그 직원들이 관둬도 뭐 붙잡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직원과 즐기는 것이 더 좋았던 거지요. 그 이후에는 아예 남자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눈치 봐야 하는 직원들도 없다 보니 그 여직원하고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8개월 정도를 지냈는데요. 사장이 이제는 그 여직원이 실증이 났어요. 그 둘 사이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두 사람은 쫑납니다. 8개월 동안 잘 놀았던 거지요. 그렇게 여직원을 데리고 노는 맛에 이제 맛이 들은 거죠. 사장은 머리를 쓰는데요. 잡코리아나 워크넷에 300만 원 이상 여직원 채용 공고를 올려놓습니다. 급여가 세다 보니까 여자들이 벌떼처럼 면접 보러 왔다더군요. 면접을 보면서 똑똑한 여자 빼고 학력 높은 여자 빼고 다루기 어려운 여자 다 배제합니다. 면접 기준이 뭐였냐면요, 쉽게 달라면 잘 줄 것 같은 여자,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여자였고요, 술 잘 먹는 여자 위주였다는군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직원을 채용합니다. 나이는 27살, 이번에는 한참 어립니다. 딸 같은 여자인 셈인데요.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사장실 옆에 작은 침대 하나를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커튼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면접 볼 때 여자들이 물어보겠죠. 저게 왜 있냐고. 그러면 자기가 가끔 피곤할 때 쉬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즐길 채비를 끝냈네요. 사장은 새로 채용한 그 어린 여직원한테 맛있는 점심도 사주고 생일 때는 명품 지갑도 선물해주고 한 달 동안 공을 들입니다. 여직원 입장에서야 사장이 선물 사주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어느 날 사장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자고 하고 마침내 몸을 섞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첫 여직원 때처럼 사무실 밖에서나 안에서나 하고 싶을 때마다 하자고 요구를 하죠. 여직원은 사장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니까 사실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직원은 관계를 해주는 대가로 사장한테 명품이며 용돈이며 옷을 사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장은 원래 통이 큰 사람도 아니고요. 또 돈도 인색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여직원하고 계속 즐기다가는 내가 거덜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직원한테 너의 무리한 요구는 난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여직원은 관둡니다. 그리고 사장이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 직원을 데리고 놀았더니 스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사실 속궁합도 잘 안 맞고 차라리 30대 중반이나 40대 여자가 낫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자를 고릅니다. 이번에는 40대 초반인 돌싱 여직원을 채용했는데요. 여자가 아주 활발하고 손님이 와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줍니다. 심지어 출근한 지 3일 만에 사장한테 술 한잔 먹자고 요구를 하고요. 돌싱이라 그런지 남자를 대하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네요. 둘은 그 여자가 새롭게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10일 만에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직원은 자기 집에서 도시락도 싸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고 하고 사장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네요. 여직원이 먼저 사장실 침대에 들어가서 발가벗고 빨리 하자라고 요구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둘은 직원으로 색파로 1년을 같이 살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여직원은 사장한테 결혼하자고 합니다. 사장은 생각해 보겠다 라고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여직원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사장이 여직원한테 얘기합니다. 사실 내가 혼자 살다 보니 적적하고 외로워서 너를 만난 것 뿐이야. 나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착각을 했어요. 사장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여직원은 사장한테 매달렸겠죠. 근데 결국 사장은 완강히 도리도리를 했고요. 여직원은 울면서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여직원을 구해야겠죠. 그러던 중에 그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친구 사무실에 놀러 갑니다. 거기서 그런데 아주 자기 맘에 쏙 드는 여자를 사장은 발견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는데요. 대리점 친구한테 저 여자 일 잘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도 자식도 있는 여잔데 그다지 실적도 안 좋고 보험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사장이 그 순간을 놓칠 리 있겠습니까? 그럼 내가 데려다 쓰면 안 될까? 우리 회사에서 여직원이 필요한데 라고 얘기를 했고요. 곧바로 승낙을 받습니다. 바로 여직원하고 면담을 하고 입사를 결정했는데요. 이 여직원은 유부녀였는데도 입사한 지 보름 만에 사장과 몸을 섞습니다. 또다시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엉겨붙어 있기를 3개월쯤 지났을 무렵 여직원의 행동이 이상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언제부턴가 사장이 관계를 요구해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장은 분명 이 여자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 라고 의심을 했고요. 그 여직원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 말고도 자기 말고도 또 다른 남자가 있더랍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요. 그래서 여직원을 불러놓고 화를 냈어요. 왜 나를 두고 유부남을 만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여직원 말이 더 가관입니다. 아니 월급 주면서 유부녀인 나를 겁탈하고 성폭행을 수시로 했으니 나는 사장인 당신을 고발하겠어 라는 겁니다. 직원을 채용한 게 아니라 성노예를 구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파렴치한 사장으로 온 천하에 알릴 테니까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3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되려 사장을 협박합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군요. 좋다고 같이 뒹굴 때는 언제고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사장은 어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갑질 사장으로 또 고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또 경찰서에 성폭행
폭행범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렵죠. 그래서 꼼짝없이 여자의 요구대로 3천만 원을 주고 회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과정이 근데 쉬웠겠습니까? 이렇게 몇 달 동안 그 여자의 협박에 시달리고 돈도 뜯기고, 그리고 그것만 있었어요? 6년 동안 여직원들 데리고 노느냐고, 회사 운영은 엉망진창이고,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는 기업체 오더도 끊어져 버렸겠죠. 임대료 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장은 회사 문을 닫았고요.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서 잔일 처리해주면서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회사일수록 여러분 아시죠? 사장이 전부입니다. 사장이 열심히 해야 회사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차라리 밖에서 여자를 소개받아서 사귀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여자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직원으로 채용해서 일을 시키면서 또 데리고 놀면 일석이조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대신 회사가 망가져가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작은 회사 사장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당연한 결말이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송미정의 연애고수 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Just him on the rise. The tower smiles at me and say, "Oh, life could be so simple, but taking the day away, making time for some loving, put your son on replay. I'm watching an old time movie, follow the clouds go by."